예를 들어 한쪽 다리만 막 아프다, 엉치가 아프다 이러면은 흉추 쪽이 크게 의심 안 돼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떨어진다. 한쪽 다리만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리가 둘 다 있다. 이런 사인들도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디스크 협착증 섞어라 빵빵.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네, 원장님 유튜브 댓글 중에서 네. 그 흉추 디스크나 네. 흉추 수술 관리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네. 흉추 디스크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허리 디스크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흉추 디스크라고 이제 하면은 흉추라는 그 단어 자체도 조금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생소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흉추하면 가슴이니까 이제 여기 앞쪽에 가슴골을 또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흉추는 이제 등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목, 등, 허리, 척추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목, 등, 허리. 목은 7개, 등은 12개, 허리는 5개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한자어로 이제 경추, 목은, 등은 흉추, 그리고 허리는 요추라고 하죠. 그래서 척추를 나누는 그런 뼈들 중에 흉추는 목과 허리의 그 중간에 있는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쇄골, 여기서부터 한 여기 명치 조금 아래 여기까지 해당되는 걸 이제 흉추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흉추도 이제 디스크가 생기죠. 근데 목이나 허리보다는 좀 덜 생기는 이유가 흉추는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흉추에 보면 이제 갈비뼈가 1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흉곽이라고 하는데 갈비뼈가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무게를 이제 받는 어떤 로딩이라던가 그리고 외부의 충격에 의한 손상의 어떤 가능성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목이나 허리보다는. 허리는 당연히 전체 무게를 지지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디스크가 생기고, 목도 이제 머리만 지지하면 되니까 목 디스크는 허리보단 덜 생기긴 하지만 목은 또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하니까 또 생기기도 하는데, 흉추 쪽은 흉곽으로 이제 같이 잡혀져 있는 이 통으로 된 구조물에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적기는 하죠. 그런데 디스크가 생기기도 해요. 흉추 쪽으로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디스크가 발생한 부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허리 디스크와는 확실하게 좀 구분될 만한 증상이 있는지, 네. 그리고 수술 후의 관리법도 허리 디스크와는 많이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조금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알아야 되실 필요가 있는데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증상이 이게 허리에서 나오는 증상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이제 신경이 이렇게 굵은 하나의 줄기로 내려가거든요. 이거를 척수신경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척추 따라서 쭉 꼬리뼈까지 딱 손가락만하거든요. 이런 소세지 모양의 원통형 구조로 꼬리뼈까지 쭉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게 원통형 소세지 모양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게 말총머리처럼 사사사사 이렇게 가닥으로 쫙 바뀌면서 그게 이제 하늘하늘거리는 이런 말총머리처럼 바뀌게 되는 구간이 허리뼈가 시작되는 구간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허리 쪽에서는 하늘하늘거리는 이런 가닥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흉추, 등뼈까지는 굵은 소세지 모양으로 하나의 원통형의 줄기가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리 쪽에는 디스크가 나오면 그 가닥들을 누르잖아요. 근데 그 가닥들이 몇 번째 가닥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되게 딱 전형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5번 가닥이 눌렸다. 그러면은 정강이 바깥쪽으로 저리거나 당긴다던가, 아니면 뭐 2번 가닥이 눌렸다. 그럼 허리에서 이렇게 가지를 쳐서 그 가닥은 이렇게 돌아서 허벅지 앞으로 내려오거든요. 오른쪽 가닥을 눌렀다. 그 신경 가지를. 그럼 오른쪽만 아프고 왼쪽만 눌렸다. 그럼 왼쪽만 아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어떤 신경 가지, 신경근이라고 하는데 그 가닥을 누르냐에 따라서 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흉추는 굵은 소세지 모양으로 하나의 줄기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를 때 눌려도 이 신경이 어느 부위가 눌렸는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눌린 이후로 이제 신경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원통형의 그 미세한 세포 단위의 신경회로가 눌렸는가에 따라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흉추 쪽에는 오른쪽이 눌려도 왼쪽으로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천의 얼굴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을 딱 들어봤을 때 애매하게 나타난다. 허리 디스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다리가 아파서 오셨을 때 당연히 허리 MRI만 찍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흉추나 그러니까 허리 위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들마다 허리를 기본으로 찍되 옵션을 좀 붙여서 흉추 쪽도 같이 좀 보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증상을 들어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허리 아프고 다리의 증상으로 왔어.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들어봤을 때 이거는 조금 위에 흉추 쪽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쪽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사인들이 있어요. 그 사인들이 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한쪽 다리만 막 아프다. 통증이 막 왔어. 정강이 바깥쪽으로 아프다. 엉치가 아프다. 이러면은 흉추 쪽이 크게 의심이 안 돼요. 그런데 흉추 쪽이 의심되는 경우는 다리에 힘이 떨어진다. 근육이 빠지고 걷는 게 힘이 없어서 못 걷는다. 이런 사인들도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한쪽 다리만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리가 둘 다 있다. 이런 경우에도 흉추 쪽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프고 땡기고 이런 쪽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거보다도 감각이 이상하다. 약간 전반적으로 쥐가 나는 것 같고, 다리가 있으면 허벅지가 바깥쪽이 있고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잖아요. 어느 면 따라서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힘들다. 종아리도 바깥쪽 정강이 쪽이 있고 뒤쪽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다리 전체가 쥐나는 것처럼, 그리고 다리가 전체가 다 무거운 것처럼 느껴진다. 뭐 요런 것들이 보이면은 이거 이상한데, 이거는 위쪽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흉추 쪽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요런 사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디테일한 얘기라서 딱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는 있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엉치나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과 저림감이 어느 한쪽 면을 따라서 내려가면 허리에서 내려올 문제가 가능성이 좀 더 크고, 어느 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양쪽 다리가 다 그러고 두루뭉실하게 다리 전체가 이상 감각이 있고 무겁고 힘이 떨어진다. 요러면은 흉추 쪽도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들어보고 또 결정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로 좀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스크 협착증 대 섞어라 빵빵!